안녕하세요. 투더리군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식재료와 음식 이야기의 놀이터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보고, 느끼는 음식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알면 유용한 지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당신의 식탁 위를 더 흥미롭고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유 좋아하세요? 아침에 한 잔 쭉 들이키시거나 시리얼에 촥 부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순진한 우유가 수천 년 논란을 거쳐 치즈, 버터, 요거트 같은 맛있는 가공품들로 진화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우유의 기막힌 역사와 우유의 자식들을 파헤쳐 볼게요. 코는 막고 입은 열고 출발합시다. 우유 이야기는 인간이 소화 못하던 때부터 시작돼요. 약 1만 년 전 목축을 시작하면서 젖소 우유를 마셔봤는데 유당 때문에 배탈 난 사람들이 속출했죠. 고대 목동이 우유 좋다더라 하며 한 모금 했는데 곧바로 아이고 배야 하며 뛰어다녔을 모습 상상되시죠? 그러다 돌연변이 덕에 유제품 소화 능력을 얻었고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우유 문화가 뿌리내렸어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 65%는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 마시면 배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된답니다. 동아시아 분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 유당불내증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 거 아세요? 유럽에선 유제품 소화력이 점점 강해졌는데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우유 없으면 못 살아 수준이 됐죠. 반면 동아시아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우유 그건 소한테나 줘 라는 분위기였어요. 이 차이는 유전자랑 목축 문화가 얽힌 결과인데 유럽이 유제품 강국으로 떠오른 첫 단추가 여기서 꼽혔답니다. 스웨덴 할머니 잉그리드는 손자에게 우유 마셔야 뼈가 튼튼해져서 바이킹처럼 돼 라고 으름장 놨는데 손자가 할머니 난 배탈 난다고 하니까 그럼 너 바이킹 배 타고 멀미나 해라며 웃었다네요. 19세기엔 우유가 더 위험했어요. 그런데 이 오염된 우유 사태가 유럽과 미국에서 유제품 산업을 깨운 계기가 됐어요. 유럽에선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치즈로 가공하면 상할 걱정 덜하지 하며 치즈 천국으로 진화했죠. 반면 미국은 우유를 대량으로 안전하게 유통해야 해 라며 공장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뉴욕의 더러운 우유 골목을 지나던 제임스 아저씨는 이러다 다 죽겠네 하며 직접 소 키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소젖으로 만든 버터가 동네에서 히트를 쳤대요. 제임스 아저씨 의도치 않게 유제품 혁신가가 된 셈이죠. 호주는 드넓은 목초지를 활용해 소 키우는데 최적화됐고 뉴질랜드는 영국에 수출합시다 하며 유제품 수출 강국으로 떠올랐어요. 각 나라마다 우유를 다루는 스타일이 달랐던 거예요. 냉장고 없던 시절 금방 상하고 업자들이 밀가루, 석회, 심지어 석탄 가루까지 섞어서 팔았죠. 이건 우유인지 칠판 가루인지 모를 지경. 결핵, 장티푸스 퍼지고 1850년대 뉴욕에선 오염된 우유로 아기들이 수천 명이나 떠났대요. 이 위기를 구한 건 루이 파스테르. 저온살균법으로 우유를 안전하게 만들었죠. 아침 우유 한 잔에 파스테르, 고마워요. 속으로 외쳐보세요. 자, 여기서 우유가 그냥 마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맛있는 가공품으로 변신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유는 쉴 새 없이 분해되며 자식들을 낳는데 첫 번째는 크림이에요. 우유를 가만히 두면 지방이 위로 떠오르는데 이걸 걷어내면 크림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라지죠. 버터는 크림을 휘휘 저어서 고체로 만든 거예요. 유럽에서 버터가 귀했던 건 중세 농부들이 소 한 마리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은 버터로 유명했는데 그 크림 맛이 너무 좋아서 영국 귀족들이 노르망디 버터 없으면 아침 못 먹어 라며 수입해갔죠. 반면 호주는 19세기 말부터 버터를 대량 생산해서 영국으로 보냈어요. 호주 농부잭은 소들이 풀만 먹어도 버터가 이렇게 맛있네 하며 신기해했는데 그 비결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 덕분이었죠. 뉴질랜드도 빠질 수 없어요. 1882년 냉장선이 생기면서 버터를 영국으로 실어 날랐는데
런던 아줌마들이 뉴질랜드 버터가 최고야 하며 줄 섰대요. 버터 하나로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된 셈이죠. 지방 덩어리라 칼로리 폭탄이지만 빵에 발라 먹으면 천국 맛이죠. 중세 유럽에선 버터가 너무 귀해서 귀족들이 버터 도둑을 고용했다는 거 아세요? 영국 농부 존은 마을 사람들 몰래 버터를 훔치다 걸려서 버터 존이란 별명을 얻었대요. 근데 존 아저씨 버터 덕에 살찌고 근력 쌩쌩해서 80세까지 농사 지었다네요. 지방이 많아도 적당히 먹으면 에너지 충전. 빵에 버터 바를 때 존 아저씨 생각하며 살짝 웃어보세요. 버터 만들고 남은 액체는 버터밀크예요. 옛날엔 이걸 그냥 마셨는데 약간 신맛이 나서 호불호 갈렸죠. 미국 남부에선 버터밀크로 비스킷을 만들었는데 할머니 메리가 손자한테 이거 먹으면 뼈 튼튼해져 라며 자랑했대요. 칼슘과 단백질이 남아있어서 건강 간식으로 딱. 근데 손자가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시큼해요? 하니까 메리가 인생도 시큼할 때가 있잖아. 참고 먹어. 라고 농담했대요. 이 센스 있는 할머니. 다음은 요거트. 요거트가 중동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대박을 쳤어요. 특히 그리스 요거트는 걸쭉한 맛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죠. 미국에선 20세기 중반부터 건강식 바람을 타고 요거트 붐이 일었는데 뉴욕의 조 아저씨가 그릭 요거트에 꿀 넣으면 최고야 하며 팔기 시작했대요. 그게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 초반이의 시작이에요. 창업자 함디 울루카야는 터키 이민자로 미국에서 요거트 공장을 인수해 대성공을 거뒀죠. 한편 프랑스 브랜드 다노는 1919년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요거트로 세계를 평정했어요. 다논 창업자 아이작은 요거트가 장수 비결이야 라며 유럽 할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답니다. 요거트 하나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 부럽지 않으세요? 우유에 유산균을 넣고 발효시키면 뽀얗고 탱글한 요거트가 돼요. 기원전 6000년쯤 중동에서 시작됐는데 유목민들이 우유를 양가죽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더위에 발효된 게 시초래요. 터키 할아버지 아흐메드는 손자에게 요거트 먹으면 나처럼 90세까지 산다 라고 했대요. 프로바이오틱스 덕에 장 건강 챙기고 칼슘으로 뼈도 튼튼.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 이거 너무 쉬어요 하니까 인생도 셀 때가 있지 라며 웃었다네요. 요거트 한 숟갈에 담긴 유목민의 지혜 느껴지세요? 요거트 만들 때 생기는 부산품 유청도 있어요. 치즈 만들고 남은 액체인데 단백질이 풍부해서 요즘은 헬스 마니아들이 웨이 프로틴으로 챙겨 먹죠. 근데 옛날엔 돼지 먹이로 줬대요. 영국 농부 톰은 유청 먹인 돼지가 너무 튼튼해져서 이거 사람도 먹어야겠네 하고 직접 마셨는데 근육 쑥쑥 자라서 마을 씨름 대회 우승했대요. 톰 아저씨 유청 덕에 70세까지 팔팔했답니다. 유청 한 잔으로 근육 자랑해보세요. 이제 치즈 이야기로 가볼까요? 치즈는 유럽이 강자지만 나라마다 개성이 달라요. 네덜란드의 고다 치즈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치즈계의 만인의 연인이라 불렸죠. 반면 이탈리아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치즈의 왕이라며 깎아먹는 맛으로 유명해요. 미국은 대량 생산의 천재예요. 19세기 제임스 크래프트가 크래프트를 만들어 치즈를 통조림처럼 포장해서 팔았는데 치즈가 이렇게 편할 수가 하며 주부들 환호성을 질렀죠. 호주와 뉴질랜드도 치즈로 승부봤어요.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회사 폰테라는 전 세계 유제품 시장의 30%를 쥐고 있는데 그 치즈 맛에 유럽 셰프들도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하며 놀랐대요. 치즈 하나로 나라별 자존심 싸움이 벌어진 셈이에요. 프랑스로 날아가 보죠. 옛날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궁에 코 찌르는 냄새가 퍼졌대요. 범인은 로크포르 치즈. 양치기가 동굴에서 발견한 곰팡이 핀 이 녀석을 하인들이 으악 쓰레기통 냄새야 라며 난리쳤죠. 근데 루이 14세가 한 입 먹더니 이건 신이 내린 맛이야 라며 푹 빠졌대요. 그 뒤 로크포르는 왕실 VIP 메뉴가 됐고
루이 14세는 72세까지 쌩쌩했어요. 현대 프랑스 할머니 마리도 로크포르 덕에 90세 넘게 팔팔해 라며 손자에게 자랑했대요. 냄새 싫으면 코 막고 먹어 라는 쿨한 조언까지. 발효치즈엔 프로바이오틱스가 듬뿍이라 장 건강에 최고예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코는 막고 건강은 챙기고. 19세기 뉴욕으로 가볼게요. 우유가 귀하고 비싸니까 밀수업자들이 밤에 몰래 운반했어요. 당국이 위생 문제로 단속하자 밀크갱이 돼서 경찰과 우유 전쟁을 벌였답니다. 우유 한 통 때문에 주먹질까지 오간 드라마틱한 상황. 이 우유는 내 거야 하며 밤거리에서 뛰어다니는 갱들 상상되시죠? 그런데 이 우유 전쟁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프랑스 파리에서 우유 장수 피에르는 내 우유가 최고야 하며 경쟁자들과 싸웠는데 결국 정부가 나서서 위생 기준을 만들었대요. 호주는 좀 달랐어요. 19세기 말 멜버른의 농부들이 우유를 도시로 보내자 하며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 데브론의 뿌리예요. 뉴질랜드는 더 대단했죠. 2001년 설립된 폰테라는 농부들이 뭉쳐서 만든 회사인데 지금은 유제품 수출로 연간 140억 달러를 벌어들여요. 농부에서 글로벌 CEO로. 우유 한 잔에 담긴 드라마 어마어마하죠? 치즈 더 해볼까요? 스위스로 가보죠. 에멘탈 치즈, 구멍 숭숭 뚫린 그 녀석 아시죠? 이 구멍은 발효 중 이산화탄소가 나 좀 풀어줘 하며 만든 거예요. 19세기에 이 구멍 때문에 농부들이 세금 징수원과 싸웠대요. 구멍이 크면 치즈가 적으니 세금 깎아줘대. 구멍은 맛의 증거야. 더 내. 결국 농부들의 승리. 스위스 산골 피터는 우리 할아버지 에멘탈로 100세까지 살았어 라며 자랑했어요. 칼슘 덕에 뼈 튼튼, 단백질 덕에 근육 쌩쌩. 구멍 때문에 영양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구멍은 내 스트레스 덜어주는 공간이야 라며 웃었다네요. 한국도 빠질 수 없죠. 임실치즈의 아버지 지정환 신부님이 소심한 소들 달래며 우유 짜서 치즈를 만들었죠. 그 우유로 요거트랑 버터도 시도했는데 소들이 외국인 무서워 하며 겁먹는 바람에 처음엔 양이 적었대요. 요즘 임실 지훈이는 엄마가 만든 요거트를 먹으며 장 좋아지고 키도 쑥쑥 이라고 자랑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먹으면 소처럼 살찔 수도 있으니 조심해 라고 타박했대요. 임실치즈가 한국 유제품의 자랑이라면 세계 무대에선 유럽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쟁쟁해요. 유럽은 전통으로 승부 보는데 스위스 농부 한스는 우리 그리에르 치즈가 최고야 라며 프랑스 치즈랑 경쟁했대요. 미국은 크래프트 외에도 랜드오 레이크라는 버터 브랜드로 유명하죠. 1921년 농부들이 시작한 협동조합인데 지금은 버터계의 전설이에요. 호주 농부들은 우린 자연이 다 했지 하며 풀 먹인 소에서 나온 버터와 치즈로 승부했고 뉴질랜드는 폰테라 덕에 유제품의 제국 소리를 듣죠. 한국 지훈이 엄마도 폰테라 우유로 요거트 만들면 맛있겠다 하며 부엌에서 실험 중이랍니다. 우유와 가공품들이 건강에 좋냐고요? 논란투성이에요. 칼슘과 단백질 많지만 포화지방과 호르몬 문제도 있죠. 일부 연구는 골다공증 예방, 오히려 뼈 약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중세 유럽에선 우유가 피부 미백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아줌마들이 얼굴에 발랐다가 냄새로 사람 쫓았대요. 버터는 빵에, 요거트는 장에 적당히 즐기는 게 최고죠. 유제품 논란은 나라마다 달라요. 유럽에선 우유가 뼈 튼튼하게 해준다며 아이들에게 강권했는데 미국에선 포화지방 때문에 심장병 걸릴 수도 있다며 경고했죠. 호주 연구진은 적당히 먹으면 괜찮아라며 중립을 지켰고 뉴질랜드는 우리 소는 풀만 먹어서 건강해라며 자랑했어요. 세계적인 유제품 브랜드들도 이 논란에 휘말렸죠. 다노는 요거트로 장 건강 챙겨라고 광고했지만 크래프트는 치즈는 그냥 맛으로 먹어라며 논란을 피해갔어요. 결국엔 개인 선택,
버터 바른 빵 먹으며 난 건강할 거야. 라고 외쳐보세요. 오늘 우유와 우유의 자식들의 이야기를 파헤쳐 봤어요. 논란의 우유에서 치즈, 버터, 요거트, 유청까지. 중세 버터 도둑존, 터키의 요거트 할아버지, 한국의 소심한 속까지. 아침 우유 한 잔, 버터 바른 빵, 요거트 한 숟갈 먹을 때 이 역사를 떠올리며 더 맛있게 즐겨보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유 꿈꾸세요.